이번 시간에는 도시민 프로젝트 3기 암스테르담 1팀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민 프로젝트를 하며 배우고 싶었던 개념이 있나요?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도시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의 발전된 도시를 위해서라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속가능한 도시 너무 좋은 도시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사실 학부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많이 접했지만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리질리언스 시티라는 개념을 매개체로 사용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리질리언스 시티는 현대 도시의 위험 요소들을 계기로 새로운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더 발전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탄력적인 도시 모델이에요. 리질리언스 시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왜 리질리언스 시티를 고안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 도시가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방대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해와서 도시 생태계에 다가오는 위협을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규격화된 해결책으로는 새로운 도시 위기를 제때 해결하기 어려워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즉 도시 진행 과정 안에서 스스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자생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현대 도시의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의 한계에 이르면 위험 요소들로부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가 요구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이유로 리질리언스 시티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질리언스 시티가 구축된다면 새로운 정책 같은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도시 생태계가 스스로 시스템을 회복하고 운영해 나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도시 생태계의 망을 빈틈없이 메꾸고 질적으로 강화하며 도시의 내구성을 높일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갖출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해요. 리질리언스 시티의 필요성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암스테르담에서는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둬 리질리언스 시티를 바라봤나요? 저희는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적용 방안을 고안해 서울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 주요 50개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비교한 결과 암스테르담이 서울에 비해 훨씬 높은 리질리언스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전을 구성해 암스테르담에서의 배움으로 서울시의 리질리언스를 보다 높이려고 생각했죠. 비전 중 첫 번째는 도시민을 위한 기술적 평등, 두 번째는 사람과 자연의 시각적 공존, 그리고 마지막은 도시 공간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도시 문화예요. 세 가지 비전 감사합니다. 세 가지 비전을 통해서 서울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사람과 자연의 시각적 공존에 대해 궁금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가 필수적이에요. 요즘은 무분별한 벌목, 일회용품 남용 등의 다양한 문제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제안 등의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시민 개개인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도시 곳곳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함을 시각적 요소로 구현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이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시각적인 부분이 직관적이니 도시민이 자연과 공존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쉽겠군요. 그럼 암스테르담에서 본 자연과 인간의 시각적 공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스마트팜, 도시 녹지, 스마트루프 2.0 등의 사례를 봤어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도심 속의 공간을 활용해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스마트팜의 사례부터 먼저 소개해 줄게요.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CT를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해요. 이는 작물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농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기술 중 하나죠. 저희는 암스테르담의 여러 스마트팜 중 버티컬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A랩에 방문해서 담당자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A랩은 작물의 키가 크지 않고 비교적 재배가 간단한 상추, 루꼴라, 토마토 등 식물을 재배 중이었어요.
이들은 기존 농법에 비해 오직 1~2%의 수자원만을 사용하고 기후 환경 및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배된 식물 중 루꼴라, 상추, 바질과 같은 토스트용 작물은 바로 옆 카페인 커피 바이러스에서 공급된다고 해요. So lettuce is growing best. So lettuce here we grow to provide it to the cafe, and also kale. This is kale. This is chard, which is a bit different than lettuce and kale, but it also grows well. Tomatoes, which are growing okayish. Special tent for keeping the humidity and temperature high because tomatoes need a lot of humidity. It's 91% now, and 커피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 불안정한 식감과 달리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만족 중이라고 해요. 또한 현재는 주변 다른 카페들과도 컨택 및 협의 중에 있어서 지역 내의 공급을 늘려보려고 시도 중이에요. 두 번째는 도시 녹지예요. 다양한 도시 녹지 중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은 바로 공원이에요. Well, this is what the city looks like more or less now. We try to keep a lot of green around the city. So the idea is that every inhabitant of Amsterdam within like 15 minutes should have easy access to, I mean, not just a small park, but actually to green. That's really important. 암스테르담은 도심 내에서 도보 15분 이내라면 어느 공원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공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이름을 따서 만든 렘브란트 공원, 그리고 슬로터플라스라는 넓은 호수와 연결된 슬로터 공원 등과 같은 특색 있는 공원이 많아요. 그중 암스테르담과 암스텔벤에 걸쳐 있는 암스테르담 보스는 면적이 무려 1000헥타르에 달해요. 이곳에서 도시민들은 승마, 크라켓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박물관, 기념비 등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도시공원 이외에도 암스테르담은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보다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자연을 잘 느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한 것은 바로 스마트 루프 2.0이에요. 이는 옥상에서 빗물을 재활용하고 식물층 아래 자연 관계 형식의 배수층을 통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이에요. 이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기에 수자원 절약이 가능하고 자연 관계 형식이기에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인력 또는 스프링클러 등의 에너지원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아요. 옥상의 녹지를 조성하면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고 건물 내의 온도를 보온해서 에너지 절약과 난방비 저감이 가능해져요. 또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옥상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 녹지를 늘린 사례이죠. 우와, 암스테르담에서 정말 많은 사례를 보고 배우셨군요.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서울시에 적용할 생각이신가요? 시각적 요소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함을 체감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도시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은 높은 인구 밀도 등으로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고 지가가 비싸서 현실적으로 이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는 현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3가지 방안을 고려했어요. 첫 번째로 서울시 내에서 스마트팜의 적극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쉼터에 스마트팜을 더해 스마트 그린 쉼터로 탈바꿈하는 거죠. 스마트 쉼터는 버스 승차대의 고유 기능에 최첨단 3월 인터넷 IoT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버스 승차대예요. 이를 통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주민 없이 누구에게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스마트 쉼터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게 된다면 자연과 단절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보다 자연과 연계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운영 중인 메트로팜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메트로팜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며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팜이죠. 이는 지하철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지하의 공간적 특징상
답답함과 분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재배되는 식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트로팜을 통해 재배된 식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작물을 공급하죠.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공간을 활용하기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연과 인간의 시각적 공존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스마트팜이 많아진다면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푸드체인 형성 또한 가능하죠. 스마트팜을 통한 새로운 푸드체인이 생긴다면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작물 공급이 가능해져요. 이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작물 재배 과정을 보며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 등의 효과도 발생하고 작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효과 또한 보일 수 있죠. 즉 피해를 주는 위험 요소를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기에 리질리언스 시티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거주지나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 밀착형 공존을 이루는 거예요. 거주지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고 개개인이 느끼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시 녹지를 형성한다면 경험과 같은 효과를 내며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녹지 공간 공급이 가능할 거예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부지를 활용해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화합의 장을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거주지 설립 과정에서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한의 녹지 공간에 관한 제재 또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녹지를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방안을 급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죠.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눈길이 가는 지하철역 사위, 버스 정류장 위, 지하주차장 입구 천장 등의 생활 공간을 녹지화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보다 정제성이 높게 도시 녹지를 확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시민에게 밀착하여 도시 녹지를 늘린다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과 공존함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연보호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요. 세 번째는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에 스마트루프 기술을 접목하는 거예요.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은 건물의 옥상과 콘크리트의 옹벽 또는 고속도로의 방음벽에 식물을 심거나 수직 정원을 조성해 녹화를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여름철 옥상 녹화 사업을 통해서는 건물 표면 온도가 11도에서 25도씨 정도가 감소되고 벽면 녹화 사업을 통해서는 표면 온도가 2에서 3도씨 정도 감소된다고 해요. 여름철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면 건물 냉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죠. 또한 조성된 녹지를 통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킬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사업에 스마트루프 기술을 접목하고자 해요. 앞서 말했듯이 스마트루프 기술은 빗물 활용으로 수자원 절약이 가능하고 자연 관계 형식으로 빗물을 공급하기에 별도의 에너지 비용, 인력비가 들지 않아요. 즉, 인력, 에너지, 수자원 등의 절약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사업의 확장이 가능해질 거예요. 사업의 확장으로 보다 많은 옥상과 벽면에 녹지가 생긴다면 시민들은 안정적이고 싱그럽게 자라는 식물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체감으로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해요. 정리하자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은 인간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음을 체감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스마트팜을 확장하고 시민 밀착형 공존을 이루고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에 스마트루프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려한 거죠. 이러한 방안을 꼭 실현시키고 싶네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용 방안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매개체로 리질리언스 시티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선례와 서울시의 적용 방안까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